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KDDX에 장착되는 통합 마스트와 듀얼밴드 레이더 소식입니다. KDDX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으로 배수량 6,000톤급의 미니 이지스함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시스템부터 이지스 체계까지 전부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되는 첫 함정으로 해군의 전력 증강에 큰 영향을 끼친 것 외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KDDX에는 함정용 통합 마스트가 장착됩니다. 이 통합 마스트 안에는 최첨단 듀얼밴드 레이더를 비롯한 첨단 센서들이 통합 마스트 안에 집합되어 있는데 그 성능이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에 통합 마스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형 통합 마스트에 들어가는 세계 최강의 함정용 레이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 마스트입니다. 일반적인 선박과는 달리 구축함은 전투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 등 생존성과 전투 능력 관점에서 탑재 장비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구축함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함정에 적용된 스텔스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KDDX는 최신 스텔스 형상의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을 진행하기 때문에 통합 마스트는 기존 함정에 노출되어 있던 레이더와 각종 센서 등 함정의 정보 시스템을 모듈화된 구조에 통합하여 RCS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사면 고정형으로 레이더를 설치하여 레이더 음영 구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통합 마스트가 KDDX에 제대로 설치가 된다면 KDDX의 RCS는 참수리종보다 작은 크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마스트에 탑재되는 다중 센서의 유기적인 운용으로 함정의 인원 및 장비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켜 구축함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듈화된 구조로 인해 함정과 통합 마스트의 동시 건조 및 개발로 건조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유지보수 관점에서도 기존 마스트에 비해 우수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앞세워 차기 구축함에 대형 통합 마스트를 탑재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으나 다수의 통신 장비와 전자 장비가 탑재되고 이들을 해양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강도 고광성의 재료를 내외부 구조에 사용하게 되어 자체의 중량이 크다는 단점도 따릅니다. 따라서 함정의 급속 기동, 불규칙한 해양 환경 또는 전투에 노출되는 통합 마스트의 특성상 신뢰성 높은 통합 마스트 설계력이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냥 단순히 레이더와 센서를 인테그레이션 하는 게 아닌 생각보다 복잡하고 신뢰성 높은 통합과 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며 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은 몇 없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 KDDX 통합 마스트에 탑재될 세계 최고 성능의 한국형 듀얼밴드 레이더입니다. 2010년 이전부터 국방과학연구소는 KDDX를 위해 300km 탐지 범위의 S밴드 레이더와 20km 탐지 범위의 X밴드 레이더를 모두 사용하는 듀얼밴드형 A사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방 선진국들에서는 하나의 대역으로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두 개의 다른 레이더 대역을 사용하는 것이 추세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미국의 경우로 살펴보면 최초 이지스함을 건조한 1970년대 스파이1 레이더만으로 모든 대공 표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 해군은 판단했으나 해수면을 스치듯 시스키밍으로 날아오는 대함 순항 미사일 등은 S밴드 레이더만으로 탐지하기에 그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후 미 해군은 2000년대 초반부터 추가로 X밴드 레이더를 이지스함에 장착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모든 함정에 X밴드 레이더를 장착해 대함 순항 미사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도 이를 개발해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하나 시스템과 LIG X1이 KDDX에 탑재될 통합 마스트를 경쟁하고 있는데 각사가 개발한 레이더 모델의 기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먼저 하나 시스템의 경우 KDDX용 이전에 울산1 배치 3급 함정을 위해 FFX B3 다목적 레이더를 이미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KDDX에 탑재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의 듀얼밴드 다목적 레이더입니다. 최고 성능의 A사 방식이 적용된 FFX B3 다목적 레이더의 S밴드 성능을 보면 KDDX용으로 면적을 3×3m 수준으로 늘리고 4000개의 송수진 모듈로도 우리 군이 요구하는 300km 범위의 탐지 능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세종대왕급의 스파이1D S밴드 레이더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의 레이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X밴드의 경우 우리 해군이 요구하는 20km의 탐지거리의 성능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IG 넥스원의 경우는 윤영하급을 위해 X밴드를 사용하는 SPS 540K 3차원 대공 레이더와 인천급 호위함을 위한 S밴드를 사용하는 SPS 550K 대공 레이더를 이미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함정용뿐 아니라 전투기 탑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X밴드 A사 모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KDD-X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나 시스템과 LIG 넥스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능이 비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두 업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KDD-X용 듀얼밴드 레이더의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DD-X용 듀얼밴드 레이더는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 능력뿐 아니라 잠수함의 잔망경과 부유기뢰 탐지 등 복잡한 대수장 모드를 KDD-X를 위해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측면을 보면 전방 송수진 모듈에서 추가된 디지털 변조기가 있어 다양한 레이더빔 변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 변조기를 통해 주파수 형태나 출력, 조사 방향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어 표적에 가장 적합한 빔을 형성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시스키밍으로 접근하는 대함 순항미사일 추적 과정에서 해수면에 반사되는 레이더파로 인해 대함 순항미사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빔을 만들어 발사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기 탐지의 경우 스텔스 형상의 기체와 스텔스 도료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스텔스기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닌 스텔스기의 약점인 주익의 첨단부나 꼬리날개에서 발생하는 레이더파를 고려해 탐지빔을 발사하며 스텔스기의 특성상 잠시 레이더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특성도 고려해 적 스텔스기의 비행 방향으로 넓은 각의 송신빔을 발사해 스텔스기를 지속 추적이 가능하게 하는 탐지 기술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표적을 탐지하는데 필요한 출력을 최소화하거나 추적적인 표적에만 집중적인 조사를 하여 레이더빔 방출로 인해 함정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기술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KDD-X에 탑재되는 듀얼밴드 레이더는 다른 나라의 함정들과 다르게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KDD-X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번 KDD-X에 탑재될 통합 마스트와 듀얼밴드 레이더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